추석, 제주도,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찾은 이야기. 며느리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달. 아이도 없고 아직은 신혼인데 추석에 여행을 간다네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석에 여행을? 우리 집 큰아들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추석엔 저희가 말끝을 흐리는데 이미 다 짐작이 갔어요. 앞에서는 그래, 요즘은 다 그렇지 했습니다. 속은 천불이 나도 웃으며 말했지요. 아, 그래? 어디로? 제주도로 바다 구경하면서 제주도, 바다. 우리 신혼 때도 못 가본 곳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요즘은 대놓고 뭐라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산다. 그런 말들 다 압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렇게 답답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선 또 넋두리가 나옵니다. 마트에서 만난 옆집 부인에게, 동네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추석에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네. 7박 8일이나.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 혼자요? 추석에? 친구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얘가 참 독특하네요. 요즘은 그런가 봐요. 우리 때는 꿈도 못 꿨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면 그 위로도 공허해지더군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제 본심일까요? 아니면 제 상처일까요? 저도 사실 젊을 땐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외국 다 꿈이었죠. 신혼 때 남편에게 말한 적 있어요. 여보, 우리도 신혼여행 다시 가요. 제주도라도. 무슨 돈으로? 집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는데. 그때 남편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세금 마련하느라 빚도 있었으니.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아쉬웠죠. 아이 둘 낳고 육아에 치이고 시어머니 모시고 언제부턴가 여행은 그냥 꿈으로만 남았어요. 40대 때였나? 친구가 일본 여행 다녀와서 사진 보여주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도 가면 되잖아요. 아이들 놔두고 어떡해? 아이들 아빠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미안했어요. 남편 혼자 아이 둘 보게 하고 내가 놀러 간다는 게. 아니, 사실은 미안한 게 아니라 무서웠나 봐요. 그런 일탈을, 그런 자유를 누려도 되는 건지. 하지만 며느리였으니까 차례상 차리고 제사 준비하고. 나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엄하셨죠. 며느리가 어딜 돌아다녀? 집에 있어야지. 그 말이 무서워서. 아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30년을. 그래서 더 서운한 겁니다. 나는 못했는데 며느리는 너무 당당하거든요. 어머니, 저희 이번 추석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연휴가 길어서 7박 8일로. 7박 8일을? 그럼 승우는? 승우는 회사 일정이 있어서 저 혼자 다녀올 생각이에요. 혼자? 혼자 간다고? 아직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할 때 며느리 얼굴에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혼자 여행? 7박 8일이나? 그 당당함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러워요, 솔직히. 그 당당함이, 그 자유로움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그 용기가.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추석에는 가족이 모여야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면 꼰대죠. 시대에 뒤떨어진 시어머니죠. 그래서 그냥, 그래, 젊을 때 많이 다녀야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화가 나요.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항상 참아야만 했을까? 며느리 보면서 생각해요. 저 애는 참 똑똑하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혼자서도 당당하구나. 그런데 가끔 궁금해져요.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 우리 때는 결혼한 여자가 혼자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는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지. 요즘은 다 그런 거야. 하지만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면 나도 혼자 어디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을.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벽이더군요. 큰아들이 더 며느리 편을 들고. 엄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해해줘. 이해. 그 단어가 참 무겁네요.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추석 아침에 간단히 절만 하고 혼자 제주도 가라고. 차례상은 내가 혼자 차릴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와. 7박 8일 충분히 쉬어.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참 쓸쓸하더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떳떳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혼자만의 시간,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정말 혼자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평생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구 어머니, 큰 며느리, 아이 엄마, 그런 이름들로만 살았어요. 윤정자라는 이름으로는 언제 살아봤나요?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다녀와서 제주도 사진들 정리해서 앨범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네. 윤정자의 첫 번째 제주도 앨범이라고 써서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제주도 가셔야죠. 내가 제주도를. 네. 혼자서라도 어머니만의 시간으로요. 혼자서라도 어머니만의 시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아, 그래. 나도 이제 윤정자로 살아볼 수 있구나. 며느리가 제주도에 가는 7박 8일 동안 나도 뭔가 해볼까요? 혼자서도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디 혼자 가볼 수도 있을까요? 하루라도. 어쩌면 며느리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는 법을. 그래요. 이제라도 저도 제 이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자, 나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인생을. 아직 늦지 않았죠? 60이 되어서야.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며느리야, 고마워. 내가 보여준 그 혼자서도 당당한 모습이 나에게도 용기를 주었구나. 이번 추석 너는 혼자서 제주 바다를 보고 나는 처음으로 윤정자로 살아보는 거야. 7박 8일. 생각해보니 나도 그 정도 시간은 나만을 위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